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악화 일로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뭐 교전이 일어나고 뭐 아까 보니까 방송국 건물이 폭파되고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한창 치열하게 교전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왜 주가는 우리 주가가 올랐지? 우리 주가가 오른 거는 주가의 그 주식시장의 어떤 생리죠. 어떤 이벤트를 선반영하고 악재가 지나가는 이제 우려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푸틴이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이게 3차 대전으로 확전이 될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 푸틴도 계속 외교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여지를 남겨두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이제 그 본토를 그 수도 키예프가 서북 쪽에 있어요. 그 지금 이번에 그 루한스크랑 도네츠크가 있는 그 돈바스라는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동쪽에 있고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남쪽에 이제 남서쪽에 있는데 모스크바에서 똑바로 내려가면 이제 딱 도네츠크 루한스크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지도도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쪽 지역에 원래 러시아 반군이 있었고 이제 러시아 군이 이제 들어와서 있었다 이런 인터뷰를 이제 남겨요. 그러면서 더 이상의 이제 진격을 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수사를 씁니다. 미국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어제는 제가 푸틴의 그 방송 인터뷰 내용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바이든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만 더 이상 뭘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 사태를 더 키운다면 하는 그런 그 가정법을 써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의 그 두 개 은행, 두 개 국책은행의 이제 자산을 동결하고 또 제재를 그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내일자로는 또 러시아의 이제 고위 관료들도 이제 제재 대상이 된다고 이제 엄포를 놓는데 여기서 더 뭐 한다면 뭐 할 거다. 더 한다면 우리도 섹션을 더 강화하겠다. 더 우리가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더 센 게 나갈 거야. 니네가 더 여기서 더 심하게 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푸틴은 여기는 원래 그 러시아하고 친한 그런 도네츠크, 루안스크가 러시아하고 친한 친러 성향에 있는 애들이 이제 머물던 돈바스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인데 우크라이나가 이거를 강제적으로 갖고 있던 거야. 이제 원래 우리 거야. 우리 편이야. 하고 그거를 그냥 독립하는 것을 우리가 허가를 하고 우리 영토로 편입을 할 거고 더 이상 진군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거기는 원래 러시아군이 들어와 있었고 뭐 친러시아 군대가 조직돼 있었고 이러면서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도 더 이상 뭘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또 미국도 여기서 더 확전하지 않는다면 이런 수사를 계속 씁니다. 자, 뭐냐면 전쟁이 더 확대되지 않겠구나. 이 정도 그 도네츠크 루안스크 정도를 러시아에 이제 편입을 하고 러시아가 얻으려고 했던 것을 얻고 그다음에 세계 무대에다가 더 이상 그 나토의 동진이죠, 동진. 예전에는 2차 대전 그 무렵 냉전 시기만 하더라도 동유럽 국가라는 그 버퍼링 존이 있었잖아요. 완충 지대가 폴란드도 있었고 뭐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하는 나라들이 다 이제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에 존재했던 이제 완충지대였는데 다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고 러시아로부터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나토에 가입을 하니까 러시아가 점점점 서쪽 그것도 그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때는 레닌그라드였고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서북쪽에 있고 그 밑에 모스크바가 있는데 다 러시아 전역에서 봤을 때는 서쪽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크림반도를 병합을 하고 또다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미국도 서유럽도 얻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제재를 합니다. 은행 두 군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엄포를 놓죠. 근데 엄포를 놓는 그 대상이 푸틴이 난 더 이상 안 갈 거야 라고 미리 얘기했는데 공허한 느낌이 좀 있어요. 더 이상 안 가겠다는 사람한테 너 더 가면 우리 더 센 이 제재를 할 거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공허하죠. 지금 저지른 일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묻고 막 강하게 이런 게 아니라 더 뭔가를 한다면 이런 수사가 붙으니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 이제 더 이상 확전이 없이,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막 강하게 반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이 정도까지는 인정을 한다는 뉘앙스의 이제 어떤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 그 어떤 전투가 소규모 국지전이 벌어지는 곳은 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그 물러나면서 그럼 이 정도로 하자라고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 있겠지만 우크라이나도 더 이상 확전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더 이상 서진하지 않겠다고 해요. 미국도 더 확전만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무리를 어떤 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아 이번 이 사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구나라고 시장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될 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6시부터 한 1시간 한 3, 40분 정도를 그 외신들 보고 뉴스 속보들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아, 더 이게 확전되지 않겠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그 상황을 좀 반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증시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오늘 아침에 이제 브리핑에 써드렸었습니다. 8시 정도, 7시 한 8시쯤에 써드렸는데, 그런 모양대로 비슷하게 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장 초반에 좀 괜찮은 흐름으로 가는 것 같다가 오전장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회복하면서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그 어떤 매물벽이나 딱 더 오버하지도 않고 더 빼지도 않고 하루만 더 시간을 보자 이런 시간을 버는 듯한 느낌의 그런 장세였어요.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려했던 것만큼 아주 나쁘지도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 이 전쟁이라는 시나리오 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더 악화될 것을 그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적응하고 더 나빠지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좀 우위에 있는 게 아니냐. 오늘 시장 분위기만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여기서 만약에 푸틴이 무리수를 두고 미국이 무슨 참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이번 사태는 이 정도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 가지 자료들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672종목이 올랐고 178종목이 빠졌습니다. 분위기 좋았죠? 0.4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종목 많은데 빠진 종목이 적은데 지수가 많이 못 갔어요. 코스피 200 보시면은 코스피 100이 특히 0.12, 시총 상위 100위까지 0.12%밖에 못 갔어요. 지수는 0.47 갔는데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못 갔다는 뜻이고요. 코스닥은 1051종목이 오르고 295종목이 빠졌습니다. 1.06% 올랐습니다. 역시 코스닥 150이 0.96 올랐으니까 시총 상위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더 잘 갔습니다. 양시장 모두.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거세게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는 기관과 개인이 같이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오늘 0.9원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우크라이나 관련 리스크 고조에 따른 어제 해외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한 이후 미국과 서방국의 대러시아 제재 발표 등 긴장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관과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영국과 미국에 이어서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도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허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한 이후 아시아 증시가 전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은 전쟁 가능성 완화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마감.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나오고 사실 예상보다 못한 거죠. 은행 2개 막았고 뭐 등등인데 이거는 뭐 예상했던 그러니까 전쟁이 더 확대되지만 않는다면 하는 그 예상치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모두 외교적인 해결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전면전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 보면은 코스피는 이렇습니다. 삼성 SDI가 1%대 올랐을 뿐, LG 에너지솔루션, 카카오, 기아가 0.3에서 0.8% 사이에 올랐고요. 사이로 올랐고, 센트리온이 오늘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1.53% 많이 빠졌고요. 코스닥은 오른 종목 빠진 종목이 오른 종목이 조금 더 많긴 한데 카카오 게임즈와 첨보가 2%대, 위메이드와 시젠이 1%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2%대 올랐습니다. 오늘 셀트리온들이 안 좋았습니다. 이 개별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업종 보니까 코스피는 건설업종이 좋았죠. 건설업종은 대통령 선거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직전에 좀 잘 가는 경향이 있고 대선 테마로 엮일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대선 후보들 중에 지금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빼고 나머지 전부 다 그 분양을 늘리겠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주택을 또 많이 지으려는 그런 공약들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화성산업이 17%대 올랐고 대우건설 또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과 코오롱글로벌 우선주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식으로 지금 아파트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이제 뭐 대우나 코오롱도 하늘채 있고 GS 자이 있고 그렇죠 현대도 지금 힐스테이트 있고 이렇잖아요. 이 종목들이 잘 갔어요. 오늘 안 좋았던 업종은 의약품이 가장 안 좋았는데 0.49%가 빠졌는데 의약품은 이제 상승 하락 종목을 동시에 보여드리면 오른 종목은 진원생명과학, JW생명과학, JW중해제약과 EUB, 광동제약, 명문제약, 유유제약, EUB 등이 2% 이상 오른 종목들이고요. 근데 덩치 큰 애들이 없잖아요. 근데 빠진 종목을 보면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셀트리온이 1.53% 빠졌고 밑에 삼바도 0.77% 빠졌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좀 내렸어요. 그래서 업종에 오늘 다 좋았는데 이제 의약품과 음식료업은 제가 오늘도 아침에 그 글로 써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밀을 수입하고 이런 업체들은 지금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또 수급난이 생길 수 있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업종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음식료업이 오늘 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닥은 금속 업종이 가장 좋았는데 3% 넘게 올랐는데요. 대동스틸이 10%대, YG원과 동양에스텍이 8%대, 삼강 MNT가 7%대 이렇게 많이들 올랐고요.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은 유통업종이 0.62% 빠졌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넘게 하락하다 보니까 유통업종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제약업종 상승 하락 종목들 보여드리면 경남제약하고 PCL이 많이 올랐고요. 한국 BNC도 7%대 올랐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국 BNC 매수를 했고 보여드리진 않았었는데 어제 SD바이오센스하고 한국 BNC하고 그 다음에 위메이도 조금 샀는데 어제 매수했던 종목들이 좀 크게 오늘 갔습니다. 아주 그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하루였고요. 빠진 종목은 바이오 FDNC 그리고 6%대 빠졌고요. 에드바이오텍 4%대 빠졌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 플러스가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공매도는 379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의 LG이노텍, SK하이닉스, HMM의 공매도가 크게 늘었고
그 다음에 삼성화재 그리고 네페스가 과열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됐었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HMM, 하이브, LG이노텍, LG전자, SK하이닉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러비스, LNF, 덕산네오룩스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롯데쇼핑, 아모레퍼시픽, 메리츠증권, 태광산업, 포스코케미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파크시스템스, 하림지주, 오스코텍, 솔브레인, 나이스평가정보 순이었습니다. 자, 러시아 지수가 어제 13% 빠졌었는데 오늘도 옆에 보시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양봉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닥에서 급등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10% 넘게 하락을 했다가 올라갔는데 이걸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면 오늘 저가가요. 마이너스 10.89%까지 빠졌다가 고가가요. 2.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는 1.59% 올랐는데 장중에 그러니까 거의 14%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을 보여줬고요.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사실은 오늘 윗꼬리 아랫꼬리 골고루 달고 이제 비슷하게 달고 있었는데 지난 이제 1월 말에 저점, 그 다음에 1월 중순에 저점이 두 번 저점이 아랫꼬리 달고 저점이 있었는데 제가 1번, 2번 달아놨는데 오늘은 다행히 1번 그 아래 저점까지 내려가지 않고 1번의 저점까지만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표로 이렇게 보면은 오늘 2.2%까지 빠졌다가 0.52% 올랐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 그리고 나스닥도 조금 더 들여다보자. 조금만 더 이제 상황을 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CNN 이걸 보여드리면 뭐 하루 종일 뭐 BBC나 CNN이나 외신들 사이트 들어가 보면 계속 이 이제 제재안에 대해서 그 이 바이든이 얘기했던 그 제재안에 대해서 계속 이제 올려놓고 탑뉴스로 계속 걸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 바이든의 오늘 얘기를 지금 그대로 또 어제 푸틴처럼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begin to impose sanctions in response far beyond the steps we and our allies and partners implemented in 2014. And if Russia goes further with this invasion, we stand prepared to go further as with sanctions. Who in the Lord's name does Putin think gives him the right to declare new so-called countries on territory that belong to his neighbors? This is a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demands a firm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oday, I'm announcing the first tranche of sanctions to impose costs on Russia in response to their actions yesterday. These have been closely coordinated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will continue to escalate sanctions if Russia escalates. We're implementing full blocking sanctions on two large Russian financial institutions. That means we've cut off Russia's government from Western financing. It can no longer raise money from the West and cannot trade in its new debt on our markets or European markets either. Starting tomorrow and continuing in the days ahead, we'll also impose sanctions on Russia's elites and their family members. We have no intention of fighting Russia. We want to send an unmistakable message, though, that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our allies, will defend every inch of NATO territory. 자,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바이든의 그 발언에는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조금씩 그 양보한다는 느낌일까? 더 하지 마, 더 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행간의 의미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아직도 외교적인 그 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푸틴이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다 여기에 뭐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중요한 거는 그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만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그동안에 우려했던 것과는 좀 별개로 다르게 이제 해결이 될 거구나 하는 희망을 보고 이제 거기 그런 점들을 선반영할 거라서 확대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해결할 거라는 그런 그 의지만 보여준다면 주식시장은 더 빠지기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어쨌든 현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이
그 돈바스 지역에서는 역시나 폭발 공격, 그다음에 교전 이게 일어나고 있다고 오늘도 계속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망자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랬다. 언론인들 공격을 받았다. 이제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 쪽으로 편입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어떤 경제 제재를 하긴 하는데 러시아 뭐 전역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은행 국제은행에다가 대해서 물론 이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러시아는 얻을 수 있는 그 영토와 이런 것들을 얻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그렇게 크게 아주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결과를 얻는다고 할까? 모두가 다 어, 이제 그냥 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모두가 큰 어떤 3차 대전으로 확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히 거리를 좀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가지 못하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열불이 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실적을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고 했는데 이게 왜 못 가냐 하면서 이제 불만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분식회계 의혹도 지금 진행 중이고 여기 기사에서처럼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작년에 현금하고 주식 배당을 동시 배당을 했지만 제약은 현금 배당을 하지 않고 주식 배당만 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오늘 빠진 이유는 사실은 정부가 오늘 공식 브리핑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뭐 여기 기사를 보니까 이제 기자들한테 따로 뭐 보낸 것 같아요 메시지를. 그래서 레키로나의 공급을 지금 중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18일부터 중단했대요. 그래서 델타 변이로 확인된 경우에만 레키로나를 쓰기로 했다. 지금 그 오미크론이 완전히 우세종, 전체 물량의 99% 이상이 오미크론이라는데 그래서 오미크론에는 이게 듣지 않으니까 쓸 필요가 없게 된 거고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이 레키로나 이제 국내 공급 물량이 재고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걱정됩니다. 왜냐면 지금 델타 다 지나갔고 오미크론이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우세종으로 가고 있는데 레키로나가 그 약효가 없는 상황이라면 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팍스로비드 파이자에 먹는 치료제잖아요. 이거는 듣잖아요. 오미크론에. 근데 오미크론 자체가 저는 무슨 약을 막 쓰거나 하는 거는 이제 중증 환자들한테만 쓰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도 뭐 0.008%뭐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할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3차 접종자들한테는 뭐 더 훨씬 더 적다고 뭐 감기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우리 지금 3차 접종도 70% 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그렇게 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셀트리온 이거보다 애써 개발한 약이 필요 없어지는 환경이 되면은 그거보다 더 악재가 있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중화 효능 자체가 거의 없고 오미크론의 검출률이 99% 정도 되니까 이제 델타보다 훨씬 더 우세하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가 레드폭스 게임즈라는 회사의 킹덤 헌터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여기에 위믹스 플랫폼 이제 온보딩 서비스를 하겠다 하고 오늘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지금 저는 위메이드가 이렇게 이제 위믹스를 유통할 수 있는 위믹스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위믹스를 벌어들일 수 있고 하는 게임들을 올해 10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새로운 게임 개발사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면 이 게임뿐만 아니라 그 다음번 게임에도 그 위믹스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는 거고 탄탄해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위믹스 2천만 개를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경우 그러면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줄고 그러면은 유통되는 물량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역시 코인도 마찬가지. 이 위믹스를 2천만 개를 소각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아주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아주 호재입니다. 그 위믹스라는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만든 게임에서 게임 머니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코인이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는 이런 건데 이거를 소각해서 가치를 높여준다.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코인 보유자들한테도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해서 이걸 진행한다고 이제 대표가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믹스 이 지금 차트를 보면요. 이게 이제 30분 봉으로 그려드린 건데 어제 낮에부터 어제 오전 한 11시, 10시 그때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어제는 오후에 그 상승 폭이 완만하다가 오늘 급등이 쫙 나옵니다. 한번 급등했다가 살짝 빠졌다가 급등을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이동평균선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이게 어떤 선이죠? 제가 좀 차트를 자세히 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동평균선에 기대서 이렇게 올라가는 전형적인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별다른 악재에 노출되지 않고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그리고 그 급등하는 또 패턴으로 그래서 6.2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 저는 뭐 그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가 요즘에 위메이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위믹스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사실 코인 시장을 잘 보면요. 그 블록체인의 그런 생태도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러시아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주식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미리 읽을 수가 있어요. 코인들이 급락하는 때에는 주식도 같이 빠지거든요. 코인이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 이제 높아요. 같이 물고 물리기 때문에. 근데 코인들이 이제 잘 가고 이제 못 가고 하는 거를 얘네는 24시간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전에 한 번씩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뭐 뭐 뭐죠? 그 이더리움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하고 뭐 그런 등등의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그다음에 위믹스 저도 이제 이렇게 즐겨찾기로 해놨고요. 그래서 그런 몇몇 코인들만 이제 좀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위믹스는 이렇게 위믹스 가치가 좋아지면 높아지면 위메이드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어제죠. 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그 플레이 투 원 게임과 관련해서 이게 NFT가 등장을 하고 뭐 메타버스나 가상세계가 구현되는 걸 봐서는 이 P2E라는 게 이미 산업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뭐 제도가 이런 기술이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어려워서 이걸 집중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황 장관의 발언을 P2E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대목으로 이제 풀이하고 있다면서 이제 나름대로 좀 좋아하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NFT 관련 그 플레이 투 원 대표적으로 이제 넷마블,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자는 생각이 계속 들고 시장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개인 매수만 오늘 들어왔고요. 주가는 조금 눌렸습니다. 사모펀드 빼고는 기관도 다 팔았고요. 외국인이 엄청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퐁당퐁당 가다가 이틀 연속 매수하더니 오늘 다 빼버렸고요. 이틀 매수한 것의 2배 정도를 뺐으니까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인이 16만 주 넘게 팔았고 기관도 5만 7천 주, 개인이 18만 4천 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금하고 사모펀드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보험도 그렇고 금투가 많이 팔았죠.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다시 오늘 꺾였고요. 제약은 역시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이 5만 주, 기관이 6,500주를 팔았는데요. 셀트 삼형제 오늘은 다 외국인의 집중 매도가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메이드 외국인만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거의 뭐 1,500주 매도한 거니까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의 기관 매도만 나왔을 뿐이고 또 기관의 매도가 투신, 그러니까 개인들 펀드 환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개인이 오늘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만 판 게 맞다. 이걸 빼면 기관은 약간의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연기금이나 금투가.
외국인 4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고 오늘 주가는 조금 반등을 했지만 뭐 어제 빠진 것보 뭐 만큼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거래량은 이제 60만 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10만 원대 초반 뭐 10만 원, 10만 1,000원, 10만 2천 원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이제 나올 만한 물량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60만 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위메이드가 급등할 때 거래량이 60만 주 정도까지 빠졌던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그런 패턴이 좀 반복될 수 있는데 시장이 물론 눌려 있으니까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죠. 그런데 거래량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더 그 매도 물량이 나올 게 많이 준 게 아닌가 싶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외국인이 역시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시장 분위기가 매수하지 않는 코스피 닥을 다 팔았으니까 그런데도 샀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했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눌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제가 매수를 했기도 했고 오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SD바이오센서나 CGN 같은 종목도 좀 관심이 가는데 CGN은 기관이 산 걸로 아까 제가 확인을 했고 SD바이오센서는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역시나 오늘 97,000주 외국인이 매수했고 기관이 약간 매수 연기금이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만 이틀 연속으로 9만 주 넘게 매도를 하면서 어제 빠졌던 것 이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역시 이제 한국 BNC 어제 매수를 제가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어제 빠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16,000원에 16,000원 가격을 회복을 했고요. 시간에 보니까 셀트리온은 0.31% 500원이 빠진 16만원 이제 걸쳐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16% 100원이 빠진 62,700원. 셀트리온 제약은 0.12% 100원이 오른 85,000원. 그리고 위메이드는 0.39% 400원이 오른 102,900원이었습니다. 마지막 호가에서 400원을 탁 올렸어요. 그래서 내일 좀 장 초반 분위기 기대가 되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14% 500원이 오른 346,000원. SD바이오센스는 0.37% 200원이 빠진 53,2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한국 BNC 0.63% 100원이 오른 16,1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봉을 보면은 그 매물대를 깨지 못하고 있어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봉이 오늘 나오면서 지금 매물대 보시면은 가운데 쭉 16만 400원, 그러니까 16만 500원 정도 되는데 정확히 16만 500원에 오늘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오르면 그 위에 매물대 상단 16만 9천원, 빠지면 아래 매물대 하단 15만 4천원 요 정도 구간에서 움직일 텐데 아래쪽에 바로 아래쪽에 21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21선을 깨지 않아야 되는데 15만 9천원 정도 됩니다. 15만 8,500원, 9천원쯤 되는데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버텨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요. 지금 매물대 현재 속해 있는 매물대가 워낙 길고 강해서 이 매물대를 위아래를 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이걸 뚫고 올라가기도 어려워서 16만 500원 매물대 최상단에서 다시 눌리는 거고요. 저는 약간 눌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깨고 올라가려면 웬만큼 큰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또 그렇게 호재라고 볼 수 없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헬스케어도 보면은 지금 그냥 매물대 이 구간에서 한 달째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단이 62,400원, 상단이 65,000원쯤 되는 구간인데요. 글쎄요, 오늘 나왔던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걸 빼고 했던 건 이미 악재긴 하지만 또 알려져 있는 악재라서 셀트리온 제약에는 분명히 좀 안 좋겠지만 당장 실적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헬스케어는 글쎄요, 지금 오미크론의 유행이 지나가지 않는 이상 해외 수출 소식도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오미크론에 듣지 않기 때문이 되고 헬스케어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좋은 소식들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 나와줘야 되고요. 지금은 그렇지만 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더 오르지도 않고 더 빠지지도 않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약은 역시 셀트리온처럼 딱 가운데 지금 84,900원인데 84,700원 정도가 지금 밑에 매물대잖아요. 이 매물대를 만약에 오늘의 이 악재를 토대로 깨고 내려가면 이제 79,000원까지
이 하단이 열리는 겁니다. 지난번 1월 27일 저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9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매물대인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한 단계 정도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아직은 더 빼거나 올리거나 하는 시장 분위기는 아니고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하는 셀트리온과 제약은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정확히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지금 뭐 지금 계속 이렇게 횡보하면서 그 매물대를 길게 늘리고 있는데요. 급락 2월 초에 급락을 할 때 쭉 빠졌다가 살짝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눌리다가 어제 오늘 이제 약간 바닥을 잡는 느낌인데 사실 시초가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시초가의 기대감으로 올려놨다가 뭐 장중에 빼는 거죠. 이게 공매도의 뭐 그런 영향일 수도 있고 아직은 뭐 이렇다 할 그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지금 결국은 4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이 결산 보고서가 지나가고 3월 이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엄청난 아마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올해 말로 갈수록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종목이라 지금 보면은 뭐 많이 빠져 있는 지점, 뭐 9만 원, 1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해서 그냥 들고 있으면 장기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들고 가면 글쎄 뭐 20 얼마까지 당장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뭐 2, 30% 수익 정도는 충분히 거둘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좋게 봅니다. 계속.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어제 이 매물대 상단을 뚫고 올라가서 오늘은 그보다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빠졌죠. 음봉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21선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지금 34만 3천 원 정도의 21선, 34만 4천 원 정도의 21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쨌든 지지를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뭐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걸 확인해야 되겠지만 개별 종목의 이 악재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간 게 아니냐. 지난번 급락할 때 뭐 화재도 있었죠. 그다음에 무슨 수사하는 것도 있었죠. 뭐 압수수색도 어제도 있었고 뭐 계속 악재가 겹쳐서 벌어졌는데 결국 실적이나 성장 전망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이 가격대에서 이 기어가는 거는 아마 머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지금 34만 원이 매물대 하단인데요. 그 위쪽에 36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올려놓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SD바이오 센서가 제가 121선에서 탁 어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이제 좀 많이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죠. 3.29%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도 안 되게 내려갔었던 5일선 위로 이제 올라갔고요. 위쪽에 매물대에서 눌렸습니다. 54,2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눌렸고요. 자, 이제 여기서 내일도 아마 고점이 54,200원 정도까지 가면 여기서는 또 치열하게 공방이 펼쳐질 텐데 오늘 시간에가 약간 빠졌기 때문에 약보합 53,000원 언저리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근데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유럽 시장도 올라가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 환자가 지금 25만 명 정도까지 일일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뭐 그렇죠. 지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한 25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SD바이오 센서처럼 이렇게 진단 키트 하는 업체들은 호재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 쭉 횡보했던 그 구간에서 급등이 팍팍 나오고 쭉 빠진 거잖아요. 글쎄 이 이제 주가가 지금 현재 요 매물대보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긴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 상단이 57,000원이에요. 저는 한 57,000원 정도까지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도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21선 정도 되는 6만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는 좀 한번 밀어볼까? 한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차트예요.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뭐 57,000원대 정도에서는 조금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6만 원 정도까지 한번 밀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요 긴 이 횡보 때문에 더 빠지기는 좀 어렵거든요. 어제 이 저점 부근에서 더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한국 BNC도 이렇게 길게 늘려보면요. 그 작년에 이제 7월부터 해서 사실 본격적으로는 8월부터 해서 9월까지 8월 초부터 9월까지 2달 동안 올린 게 만원대에서 67,000원까지 올렸으니까 진짜 엄청나게 올려놓고 바로 며칠 만에 빠져요. 다 2만원대까지 빠지니까. 그래서 완전히 뭐 10월 달에 급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길게 늘려보면 횡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크게 오르지도 뭐 내리지도 않고 있지만 그런데 중간중간에 장대 양봉들이 한 번씩 나와요. 아주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많이 눌렸죠. 그래서 길게 이걸 빼보면 16,600원 정도에서 요 위쪽에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16,000 내일도 보면은 한 16,6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조금 눌리지 않을까. 좀 아마 오름세 자체가 좀 더뎌질 건데, 좀 느려질 건데, 그렇지만 진짜 매물대, 긴 매물대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2만 한 2,000원? 그 정도, 2만 3,000원, 2,000원 정도? 이 60일선 자리예요. 그 정도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1차는 요 위에 지금 매물대 상단이 21선이에요. 제가 선 두 개 그려놓은 그 위쪽 선. 18,950원, 한 19,0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21선이고요. 그 위에 22,000원쯤 되는 자리가 61선입니다. 그래서 각각 19,000원과 22,000원을 1차, 2차 목표가 정도로 삼아서 여기서 한 3분의 1씩 덜고 나머지 3분의 1만 갖고 좀 더 가보자. 이런 정도 전략이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볼까 싶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녹음 시작할 때 했던 거니까 캡처를 했던 거니까 지금 한번 다시 보면요. 아까 보니까 유럽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어요. 거의 다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만 보면은 그렇죠. 러시아가 조금 낙폭을 아까 0.2% 정도 RTS가 빠졌다가 지금 0.66% 그리고 나머지 그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동유럽 국가들 빼고는 다 오름세인데요. 지금 닥스가 0.67, 또 프랑스가 1%, 1.02, 영국이 0.3, 뭐 벨기에 1.54. 그래서 좀 적게 오른 데는 0.4, 3%, 4%에서 많이 오른 데는 한 1.5%까지 유럽 증시는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 증시도 오를 건데 미국 증시도 지금 나스닥 선물을 보면요. 잠깐만요. 나스닥 선물 보면 1% 정도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괜찮을 거고요. 이게 아시아 증시가 오늘 오르다가 이제 좀 눌리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좀 밀어올리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밀어올리는 그 모습이 유럽으로 이어지고 다시 미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다시 우리가 또 선순환하는 좀 더 올리는. 왜냐하면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예측이 동결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0.5%포인트를 뭐 올리네, 0.25%포인트 올리네, 0.25%포인트 올리는 거는 시장의 어떤 기준점 같은 거였거든요. 그냥 예상치였거든요. 그런데 동결로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거기다가 미국의 FOMC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전쟁 이슈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금리를 이제 막 올려서 이제 서민들 경제를 조금 누르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기가 어렵게 이 정책 이반자들 어렵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우리는 이제 바로 이제 2주 뒤에 정확히 2주일 2주 이제 오늘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2주일도 안 남았네요. 참, 13일 뒤에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금리를 막 크게 올리거나 그러기는 또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밑에 보시면 1월달 조사했을 때 동결이 100명 중에 이제 57명, 57명이었는데 지금 88명이 금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높아진 거고요. 실제로 금리.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죠. 예상치 못하게 올려버리면 이제 시장의 예상치는 동결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아마 내일도 동결을 예상하고 좀 좋을 거고 동결로 나오면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그렇게 되면 그 다음번 그 금통위 때 4월 14일이거든요. 금융통화위원회 때는 FOMC가 3월 17일이니까 그때 3월 17일 FOMC 결과에 따라서 0.5%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지금 당장의 금통위가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에 만약에 올리지 않는다면 시장이 환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우리 시장은 잘 갈 수 있고요. 만약에 0.25%포인트를 올리면 선제적으로 올리면 시장이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일단 동결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동결을 할 경우 금리에 예민한 종목들, 뭐 바이오, 제조업, 뭐 2차 전지, 게임, 뭐가 있을까요? 뭐 조선, 항공, 뭐 이런 종목들 덩치 크고 은행에 이제 대출이자 걱정이 더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는 부채 비율 높고 또 뭐 유동부채 높고 이런 종목들이 환호할 겁니다. 잘 갈 거예요. 근데 반대의 상황이 되면 그 종목들이 먼저 빠질 거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애매하고 그거는 오늘 미국 시장의 결과와 함께 아마 내일 장에서 장 초반에 아마 동시효과 같은 곳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 반응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자. 지금 상당히 눈치가 많이 보이는 그런 장세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